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혼이 아닌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한 달 만에 헤어졌거든요. 그저 평범하게만 살아온 제 인생에 이런 오점이 생겼다는 것에 충격도 많이 받고 직장도 그만두고 움츠려 살았습니다. 아마 제가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나 봅니다. 그 사람과는 2년의 연애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만났기에 일주일에 한 번, 그마저도 만나기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둘 다 성격이 자주 연락하고 오래 통화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지라 생각해보면 남자친구에 대해서 깊게 알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30에 막 들어섰고 그 사람은 30 중반이었거든요. 둘 다 결혼 정년기이기도 했고 양가 집안에서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던 때라 그때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간 지 2개월 만에 상견례를 했고 그렇게 만나 뵌 시부모님들은 지극히 평범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상견례를 마치고 그해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때라 최선의 인원만 초대해 스몰 웨딩으로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지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갔고 이후 분위기 좋은 카페라도 갈까 싶어서 서치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야 미안한데 갑자기 회사 일을 처리할 게 생겼지 뭐야? 숙소에 먼저 가 있을래? 난 근처 PC방에서 처리하고 들어갈게. 회사 일? 아니 신혼여행 온 거 다들 알 텐데 꼭 오빠가 해야 하는 거야? 뭐야? 그게 서버가 오류가 났나 봐. 내가 개발자라서 나밖에 못 만지는 거라 내가 원격으로 아무튼 자기는 설명해도 모를 거야. 미안해. 남편은 프로그램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동안에도 밤새 일하는 날도 주말에도 일을 하는 날도 많았거든요. 오죽했으면 회사에서 신혼여행 간 사람에게 연락을 했을까 싶으면서도 신혼 첫날 밤에 일을 하러 간다는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PC방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으니 같이 가서 나는 다른 거 하면서 기다린다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자신이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옆에 있으면 집중도 안 되어서 빨리 못 끝낼 것 같다면서 그냥 먼저 숙소에 들어가 있으라고 합니다. 결국 저는 혼자 호텔로 갔고 남편은 근처 PC방에 갔습니다. 물론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남편이 신혼여행까지 와서도 일을 하는 거겠지만 2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기에 톡을 보내었더니 보지도 않고 전화를 했더니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밤 11시쯤 잔뜩 짜증이 나 있는데 남편이 이제 출발한다고 합니다.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로 이미 기분 상한 저를 달래면서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는 전혀 아는 게 없어서 앞으로도 남편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일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신혼여행 5일 중 이틀은 남편이 일 때문에 PC방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결혼 휴가를 일주일을 각각 회사에 신청을 했기에 신혼여행을 다녀오고도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시댁 방문을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잘 다녀왔냐 물으시기에 그냥 투정 부리는 말로 오빠가 신혼여행 5일 동안 2번이나 PC방을 갔어요, 어머님. 그러자 신우이가 미쳤어. 오빠, 진짜 신혼여행까지 가서? 그러자 다급히 남편은 아니, 회사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처리하느라. 라며 말을 막았고 시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고 시어머니는 신우이에게 눈짓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신혼여행까지 가서 일을 붙들고 있었다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시댁 온 식구들이 저를 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게임 중독이라는 것을요. 맞습니다. 제가 남편과 헤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게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신혼여행지에서 제게 거짓말을 하고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남편이 게임에 미쳐 있을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에 바보같이 아무 눈치도 채지 못했었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와 짐을 대충 정리하고 좀 쉬려니 몸살기가 살짝 돌더라고요. 아마도 결혼 준비부터 결혼식,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뒤에 긴장이 풀리면서 감기 기운이 몰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다음날 남편과 맛집에 가보자고 했는데 그냥 집에서 푹 쉬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신도 너무 피곤했다며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엔 감기약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쯤 일어났는데 남편이 옆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보니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기에 아, 일찍 일어났나 보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났네. 아침 뭐 해 먹을까? 라고 물으니 남편이 자기야, 나 배탈이 났는지 새벽에 계속해서 화장실을 가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어.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나 좀 자도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배탈약을 사온다니 이제 괜찮아져서 약은 안 먹어도 된다고 하기에 온 찜질팩을 남편 배 위에 올려주고 푹 자게 해줬네요. 남편은 오후 4시가 다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자는 사이 저는 혼자 빵을 식사 삼아 먹고 점심에는 없는 솜씨에 인터넷을 보고 죽을 만들어 놓았어요. 남편도 나처럼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탈이 났나 싶어. 밤새 진짜 한숨도 못 잤어? 아휴, 오래 잤네. 배고프지? 죽 먹어. 웬 죽? 오빠 배탈 났다서 내가 만들어 봤어. 아, 이제 괜찮은데. 나 죽 안 좋아하거든. 그러지 말고 너무 허기지는데 감자탕이나 시켜 먹을래? 탈이 났다던 남편은 그날 감자탕을 시켜서는 며칠 굶은 사람 마냥 먹어 치웠습니다. 역시나 그날도 배탈이 난 게 아니라 밤새 게임을 하곤 아침 8시에 일어난 저와 마주친 거였어요. 남편이 게임을 취미 삼아 스트레스 풀 겸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스트레스 푸는 용으로 하는 게임? 그 정도라면 별로 반대할 생각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할 때도 예물은 필요 없다고 하며 그냥 좋은 컴퓨터를 사고 싶다기에 예물 대신 컴퓨터를 사주었어요. 저는 취미로 게임하는 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남동생도 게임을 하는데 가볍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취미죠. 그런데 남편은 그 정도가 아니라 중독이었습니다. 때와 장소를 못 가리는 게 중독인 거잖아요. 어떻게 신혼여행 가서 게임을 하러 거짓말까지 하며 PC방에 갈 수 있나요? 남편은 야근을 이유 삼아 일주일에 2번은 제가 잠들면 들어오고 주말에는 온갖 핑계로 밤새 게임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또 남편이 옆에 없길래 나가보니 컴퓨터가 있는 작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까지 뭐 하냐니 자다가 목말라서 물 먹으러 나왔다가 잠이 깨서 게임 좀 잠시 하다가 잔다는 겁니다. 다음 날이 휴일이니 조금만 한다면서요. 그날이 밤새 게임하는 걸 제게 직접 처음으로 들킨 날입니다. 결혼하고 3번째 맞는 주말이었어요. 남편이 본가에서 가져올 짐이 있어 가지러 간다기에 따라 나섰어요. 시댁에 올라가려는데 1층 우편함에 시댁으로 온 우편물이 많아서 꺼내어 들고 올라가려는데 남편 앞으로 온 우편물이 3개 있더라고요. 아직 주소를 옮기지 않아 시댁으로 왔나 보다 생각하고 가방에 넣고 시댁 앞으로 온 우편물은 시댁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다음날 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아이팟을 찾는다고 가방을 뒤적이다 전날 시댁에서 가지고 온 남편 우편물을 보았어요. 보니 그냥 카드 명세서랑 무슨 보험 안내문 같은 거더라고요. 우리는 각자 월급을 관리하고 생활비만 서로 각출해 쓰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남편의 카드 명세서가 보고 싶은 거예요. 프라이버시이긴 한데 제가 봐온 남편은 크게 사치도 없고 집돌이 스타일이라서 써봤자 어디 쓰겠나 싶어 열어봤는데 글쎄 카드값이 3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놀라서 뭘 이리 많이 샀나 상세 내역을 보니 어떤 회사 앞으로 결제가 중복으로 여러 번 결제되어 있고 그 결제 금액만 거의 200만 원 넘었어요. 두근대는 마음으로 인터넷에 회사 이름을 검색해보니 게임 회사 결제 내역이더라고요. 어떻게 이 많은 돈을 게임하는 데 쓰는지 생활비를 100만 원씩 각출하면 남편 월급이 세금 제하고 3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카드값만 300만 원이 넘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싶던 차. 카드 명세서상에 눈에 띄는 날짜가 있는 거예요. 그 날짜는 우리의 신혼여행 중이었던 날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다며 PC방을 가서 결제한 내역이겠죠. 배탈이 났던 날도 결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게임으로 이런 돈을 쓴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었지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했다는 사실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어떤 정신이었는지 모르게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0분 뒤 퇴근을 해왔고 그런 남편을 앉혀놓고 카드 명세서를 내밀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짜고짜 어디서 났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 이게 다 뭐야? 게임에 수천 쓴다는 사람 말만 들어봤는데 그런 사람이 당신이었어? 그리고 신혼여행 가서 PC방 가서 게임했니? 중독이야? 난 너무 실망해서 말이 다 안 나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무 화가 나 물어대는 남편은 당황해서는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자신이 과했다며 미안하다며 싹싹 비는데 솔직히 용서가 안 되었어요. 100번, 1000번 이해해 보려고 해도 신혼여행까지 가서도 그 게임 때문에 PC방을 갔다는 건 저보다 게임이 더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게임에 몇백만 원의 돈을 많이 쓴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땐 신혼이라 그런지 이 사람이 날 두고 PC방에 게임을 하러 갔다는 그 사실이 너무 상처가 되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 주는 냉랭한 사이를 지냈고 다시 주말이 되었습니다. 며칠의 생각할 시간이 지나고 이내 충격도 조금 가셔가면서 그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지. 어쩌겠냐 결혼을 했으니 저 인간 고쳐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가고 있었네요. 금요일 밤 일주일 동안 신경을 써서 그런지 두통이 심해 두통약을 먹고 일찍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 5시쯤에 목이 말라 잠에 깨어 일어났더니 또 남편이 없더라고요. 설마 하고 살며시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갔더니 그 새벽에 컴퓨터 앞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간단히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헤드셋을 끼고 열심히 게임을 하느라 제가 일어나 짐을 챙겨 나가도록 새카맣게 모르더군요. 그 새벽녘에 갓 시집보낸 딸이 짐을 싸서 친정에 오니 부모님께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결혼은 했지만 아니다 싶을 때 없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에 부모님께 사실대로 다 말했고 옆에서 듣고 있던 남동생은 게임 중독은 도박 중독이나 마찬가지라며 자신의 친구 중에 게임 중독인 애들 보면 빚까지 내서 게임을 하더라며 혼인신고 전이니 고민하지 말고 헤어지랍니다. 남편은 그날 아침에서야 제가 없어진 걸 알고 제게 전화를 하더군요. 그땐 이미 제가 집을 나온 지 3, 4시간은 지난 뒤였어요. 남편의 전화 받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없었어요. 이후 제가 친정에 온 걸 알고는 시부모님이 남편을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와 당신의 아들 정신 차리게 하겠다며 읍소도 하고 남편은 무릎 꿇게 하면서 각서를 쓰겠다며 그러지 말고 다시 잘 살아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도 그랬고 친정 식구들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로 달라질 사람이었다면 결혼 전에 싹 고쳐놓고 결혼시켰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디 게임 중독 아들을 남의 귀한 딸한테 떠넘기면서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냐고. 이건 사기라며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며칠 뒤 마저 정리해 나와야 할 짐들이 있어 남편이 없을 시간에 가 짐을 챙기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컴퓨터가 있는 방을 제가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 방에 가서 책상 여기저기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편물이 있더군요. 그래서 보니 제가 시댁에서 보았던 우편물 이외에도 다른 카드사의 독촉장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내역 등이 있더군요. 네, 예상하신 것처럼 모두 게임을 위해 받은 대출과 빚들이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게임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함께 PC방을 가지도 않았고 제 앞에선 휴대폰 게임도 하지 않았기에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정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동생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를 해주었고 파혼에 대한 위자료조로 피해 보상금도 받았어요. 제 동생이 나름 엘리트인데 체격이 제법 크고 좋거든요. 그런 동생이 그 사람의 회사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겠다.
그리고 파혼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방법을 누나를 위해서 다 알아보고 어떻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거든요. 참, 어려서는 서로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거리던 남매간이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피를 나눈 남매이고 가족이구나 싶더군요. 아무튼 전 그렇게 그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니 파혼이 맞는 거겠죠? 짧은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된 것에 대해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혼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안부를 물을 때마다 그렇게 불편하고 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주변에서 흔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 수백 수천만 원의 빚이 되어 내 가족에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고 보니 주변 사람들이 단순한 게임 이야기만 해도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니 제가 조금씩 무뎌져야 하는 거겠죠. 지금은 잠시 회사도 그만두고 마음의 안정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